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외모나 돈, 사회적 지위가 아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매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의 핵심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상민. 올해 신둘인 이분은 특별히 잘생기신 것도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특히 이성분들이 말이에요. 그분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고유한 자신감이었어요. 남들처럼 큰 소리치거나 과시하지 않으시는데도 그분 주위엔 항상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마치 깊은 산속의 고목처럼 말없이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이 헤맸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 눈치만 보고 거절당할까봐 전전긍긍하셨대요. 그런데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깨달았대요. 진짜 매력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말수는 많지 않은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기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신비로움의 힘이에요. 요즘 SNS 시대에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공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을 때도 결말을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김상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처음 만난 여성분과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죄다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받으면 적당히 대답하시되 항상 여운을 남기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해요. 라고만 답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회사 규모가 어떤지는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해요. 모든 걸 다 알면 관심이 떨어지는데 조금씩 알아갈수록 더 궁금해지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인생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 경험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시지 마시고 마치 좋은 와인처럼 천천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거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신기한 심리 현상인데요.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나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보죠.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불안해하면서 자꾸 연락하시죠? 왜 연락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김상민 씨는 달랐어요. 상대방이 거리를 두면 본인도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마치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썰물 때 되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당히 어려운 것에 더 가치를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멀어졌는데 내가 더 다가가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물러서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면서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진짜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상대방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만큼 자기 삶이 충실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절제된 솔직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솔직한 게 최고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깊이로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상민 씨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으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시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드러내시되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잖아요. 이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있고,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아픔들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대방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지금 여기까지 온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전해주세요.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짜증을 내거나 트집을 잡거나 심지어는 다른 이성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발끈하기 쉽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이를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상민 씨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어요. 만나던 여성분이 갑자기 냉랭하게 대하면서 요즘 젊은 남자들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으셨대요. 예전 같으면 발끈했을 텐데 그분은 그냥 미소만 지으시더래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런 말을 휘둘릴 만큼 자기 가치가 낮지 않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런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그 여성분이 당황하시더래요. 보통 남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에요. 외부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너를 괴롭히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는 목표가 있는 삶의 힘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연애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꿈과 목표가 확실하고 그걸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어요. 김상민 씨 같은 경우에도 5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오셨는데 퇴직하면서 작은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원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계세요. 만나던 여성분이 나이 들어서 뭘 또 시작해요 라고 핀잔을 주시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시나요?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확실한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미뤄왔던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연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짜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 하는 연애는 젊었을 때와 달라요. 더 이상 외모나 조건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됨됨이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짜 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외로우셔서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김상민 씨도 처음엔 급했어요. 이혼하시고 나서 몇 년간은 정말 외로우셨대요.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온라인 만남도 시도해 보셨는데 번번이 실패하셨어요. 그때는 왜 실패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급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만나니까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과 풍요로움을 나누려고 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들, 상처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해 보시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거든요. 언제까지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시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지가 진짜 매력의 척도예요. 김상민 씨는 요즘 정말 행복하세요. 좋은 분을 만나서 2년째 연애 중이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카페 창업 준비도 하고 계시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시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도 하셨어요. 상대 여성분이 몇 살 어리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나이보다는 생각의 깊이, 인생에 대한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연애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별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애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젊었을 때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성숙한 나이에 하는 사랑은 또 다른 깊이가 있거든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애에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만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좋은 책 한 권 읽어보시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라도 해보시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매력을 알아봐주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불문해요. 어느 순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다만 지혜롭게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